요 며칠 지독한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묻지마, 이 테러 살인이 여기저기서 이제 빗장이 열린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장갑차가 등장하고 경찰이 지금 총을 들고 서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불신 검문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중학생 한 명이 범인으로 오인되어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자, 잼버리 대회가 엉망이 됐는데 정치권에서는 니 탓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최 측인 전북에 지금 대원 80명이 성추행 미수건으로 지금 나가버렸습니다. 전북에서 개최하면서 전북 스카우트 대원 80명이 나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문제냐? 전북도와 정치인의 문제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문제냐를 가지고 날리고 6년 전에 유치해놓고 그간에 뭐하고 1170억이 넘는 예산을 다 빼먹었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장관들이 여러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참가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책임 전가냐?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엑스포 유치한다고 날리고 이 와중에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갖다가 유치했다는데 거기는 뭐 한 몇십만, 몇백만이 와서 이번에 잼버리 대회보다도 10배, 20배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포르투갈에서 지금 그 대회를 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왔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럽의 제일 후진국 포르투갈에서 100만 명이 오는 5개 행사를 10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아무 문제 없이 치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계 가톨릭 대회는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엑스포를 유치한들 그런 역량이 되겠는가라는 의문까지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세계 대회를 갖다가 유치하는 숨은 의도는 무엇이냐? 그래서 잼버리 대회를 빙자해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고 군산공항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떨어진 불과 한 20-30km 떨어진 곳에 별도의 새만금 공항을 만드는 이유는 또 뭐냐? 그런 걸 위해서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고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 6조 원쯤 되는 새만금 개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전 효과로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냐? 근데 그 잼버리 대회 유치하면서 6천억의 무슨 경제 유발 효과를 했는데 지금 6천억은커녕 지금 여기까지 쓴 돈 1,000억쯤에 해당되는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온 기업과 종교단체가 나서서 지금 잼버리 대회 지원한다고 하고 심지어 거기서 이탈해서 서울로 와버린 영국 선수단을 또 이탈한 싱가포르 선수단을 한국이 지금 뒷감당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무료 관광시켜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주최 지역인 전북 지역의 스카우트가 성추행을 빌미로 또 나가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이제사 전부 같이 수경을 하라. 자기들끼리 대주최 측은 펜션을 30개인가 되는 걸 통째로 빌려서 한 달 전부터 있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총리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돌아가는 거. 공무원들이 화장실 청소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있고 참으로 기가 찬 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회를 유치해서 뭘 기대했는가? 자, 둘 다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저걸 가지고 해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했던 전북의 정치인과 도의 의도. 또 한편으로 저걸 가지고 예산 탄해서 실제 잼버리 대회는 조금만 쓰고 99번을 해 조사를 떠났다는 저런 황당한 이야기들. 자,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저 대회를 하는 줄 알았고 대회 당일 대통령 부부가 가서 생색을 낼 줄 알았으면 저 대회 대전에 이미 수경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는데 현 여가부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지적됐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권 들어서고 1년 5개월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지난 정권 책임이라는 것도 웃기고 또 지난 정권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가고 나서 싸우고 우선은 저 대회부터 제대로 해야 될 건데 지금 꼴이 말입니다. 해당 주최 지역부터 나가버리고 또 더 나가서 이탈 못하도록 저 대회 유치의 가장 큰 의미가 실제로는 스카우트 정신보다는 K-POP 콘서트인데 K-POP 콘서트를 6일날 하기로 했다가 11일날 밤에 한다잖아요. 12일날 나가는데 11일날 밤에 한다 의도는 뻔하죠. 11일까지 이탈하지 못하도록 잡아놓으려고
그래서 11일 날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이미 잡혀있던 프로축구 경기를 취소시키고 그 자리에 잼버리대에 참석한 세계 학생들을 위해서 K-팝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가련하기조차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잼버리 경기장에도 수백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이 이 폭염에 퍼져가면서 지금 정부가 이번 주에 코로나를 4등급으로 낮추고 마스크를 벗으라 운운하다가 낮춰도 마스크는 쓰라. 그러면 낮추지 말아야죠. 다시 백신을 갖다가 XBB를 변이를 맞아야 된다는 판에 등급을 굳이 낮추겠다고 하는 또 의도는 뭡니까?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폭염이 강타하면서 사실상으로 사람들이 지금 묻지마 테러가 난무하고 있고 이 묻지마 테러의 배경에 뭐 일벌백계로 사행시키자라는 것도 있어요. 뭐 사행은 저도 찬성하는데 문제는 사행시켜도 이것이 멈추지 않을 사회 고질적인 우리 사회에 낙오된 청년들의 문제다. 이걸 뭐 정신병 치료로서 해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는 솔직히 말하면 수십만 청년들이 병원에 들어가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자, 왜 그렇게 청년들이 고립되고 낙오되어서 사회를 비관하고 정오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엄두도 못 내고 사행시키자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경찰이 강력 대응한다라는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행시키고 아무리 강력 대응해도 그걸로는 해결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다중시설을 갈 때 겁이 나죠. 그러니까 엊그제 9호선 전철 안에서 K-팝 BTS 콘서트 갔다 오던 애들이 그 BTS 한 명이 문신 자랑하는 걸 동영상으로 보고 고함 지르니까 곧바로 그냥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묻지마 테러다 해서 신논현 얘기입니까? 도망가기에 바빠가지고 7명이 닥치는 황당한 해프닝까지 공포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호신 무기 산다고 야단이고 호신술 배우러 다닌다고 야단입니다. 폭염은 그야말로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이 폭염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작용하고 있고 이 폭염이 또한 자영업자들을 완전히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정부는 2%대 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물가가 폭등해서 지금 식당에 가서 밥 먹거나 이번에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은 최소한 물가가 2배 내지 3분의 1, 한 2, 3년 전보다 올랐음을 실감할 겁니다. 자, 경제 불안은 지금 번져가고 있고요. 정치는 굉장히 혼란합니다. 여권 내부조차도 이 혼란이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요. 자, 갤럽 조사에서 지금 총선의 결과가 어떨 거냐 하니까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야당이 지금 김은경이 그 혁신위원장 문제, 윤관석 구속과 돈봉투 19명 명단 공개 문제, 이재명이 영장 문제 등으로 난리가 나가 있는데도 내년에는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48,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36으로 12% 차이가 나고 정당 지지도는 지금 갤럽에서는 1% 차이. 자, 이러다 보니까 윤과 가까운 심평 변호사는 윤이 신당도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 하고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지금 여권에서 야당을 아무리 두들기고 야당이 지지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은요. 심평 변호사가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을 한다고 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당 창당한다 이런 발언을 막 했는데 당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이 없었다 하고 난 뒤에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지금 갤럽 조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내년에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만신창이가 된 민주당보다 앞서 있지만은 내년 총선의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로 여권이 질 거라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전 정부의 유효기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지금 윤 정권과 집권한 지 1년 5개월이 됐는데도 이 전 정부를 갖다가 계속 비난하는 것이 옳은가는 이야기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정권이 지금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전 정권을 비난하지만 전 정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 정권의 확고한 비리를 가지고 지금 구속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아까 앞서 말한 폭염, 살인해고, 잼버리 파행 등 온갖 지금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미쳐버릴 정도의 국가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 윤 정권은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서 내년 총선에 자기들 주장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외노자 개방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야말로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지옥 뚜껑이 열리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미래는 지금 보이지 않고 부동산이 그렇게 문제인데 순살 아파트가 논란이고 그래서 자다가 언제 무덤이 될 줄 모른다 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리더십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여야가 다 그냥 공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